SML 3프로 모닝 3프로 마켓 3프로 머니 라이브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방송 어떻게 된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전업 투자자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업계에서 좀 일을 하셨었고요. 직접 본인 소개도 한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조범석 고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조범석 고수님. 지금 뭐 혹시 직장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도 있으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예. 투자하는 게 직장이에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반 회사고요. 좀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회사여서 매매도 가끔씩 병행하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몇 년 정도 혹시 투자하셨습니까? 제가 증권사 2008년도 입사하고 나서 증권사로 입사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2011년도 어저께 나오신 상봉지점 네. 원래는 동양증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슨 계기가 있어서 유한타? 예, 네. 대만계에서 인수해서 네네네. 유한타증권 바뀌었고요. 저도 상봉지점 예전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일하시러 아니면? 아니요, 뭐 이제 그때 신입사원 때 견학 형식 그래서 다른 지점 가서 그 일도 배우고. 그래요? 예, 지점 견학도 하고 여의도 와서 교육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상봉에서 견학도 하시고. 예. 그 위에 있는 여러 군데 경마장도 가시고. 예. 강동 지점도 가고 잠실 지점도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신입사원 때는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밥 사주는 대로 먹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증권회사에 몇 년 일하셨어요? 3년 정도 일하고요. 네. 근데 매매하는데 불편함도 많고 증권사가 약간 그 실적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그게 힘들어가지고 네. 퇴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매매를 금융 했습니다. 사고 쳐서 그만두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는 전혀 일으킨 것도 없고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있다가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 조범석 고수님이라고 저희가 일단 그냥 호칭하겠습니다. 고수는 아닌데. 투자하시면서 네. 뭔가 느끼는 점 분명히 좀 있죠. 매매 해보시니까. 매매창 계속 보고 수급 보고 하면 시장 돌아가는 게 약간은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거대로 하시면 그러니까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자기만의 원칙과 논리가 생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현재 있으신 상태고. 예, 그랬으니까 12년 동안 쭉 매매를 했겠죠. 지금도 나쁘지 않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3,300부터 2,150까지 시장이 지금 하락했는데 저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없습니다. 났다가 차트로 제가 다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잡주나 실적 없는 잡주나 이상한 바이오 테마주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예, 났다 계좌로 다 공개해 드립니다. 전부 다. 무슨 리딩방 운영하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저는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와. 도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좋습니다. 나쁜 짓은 해본 적 없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럼 우리 조범석님의 3분 소신 발언 시간 좀 드리고. 저 혼자 하면 좀 처음이라. 좀 긴장되십니까? 대본을 보면서 괜찮습니다. 좀 읽듯이 읽어도 좀 초보니까 괜찮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방금 트름 하신 거예요? 아니요. 트름 안 했는데요. 방금 트름 소리가 살짝 들리니까. 귀를 잘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앱 켜시고요. 찬성과 반대, 즉 3분 시간 아깝다. 이분께 시간을 더 드리자. 혹은 됐다, 이 사람한테 들을 얘기 없다, 바로 반대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숨은 주식 고수를 찾아라 코너에 출연하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정프로님과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단 명료한 것을 좋아하셔서 아주 간결하고 아주 핵심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디에서 온 조범석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양증권에서 영업을 했고요. 구디는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증권사에 재직할 당시에는 매매를 하는 제약사항이 많아서 자유롭게 매매를 하고 싶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자, 2011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전업 투자자로서 거의 매일같이 주식을 했습니다. 12년 투자 기간 중에서 거래한 일수는 총 1,510일입니다. 1년에 250일 정도 시장이 열리니까 3,000일 중 절반 이상을 매매한 기록입니다. 초기 투자가 자금 대비 12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정프로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정프로님, 제가 단 하루 매매해가지고 최고로 많이 번 수익 금액이 얼마라고? 하루에? 예, 하루에. 금액으로 퍼센트 말고 금액. 프로테지 말고요. 금액. 절대 금액. 하루에 제일 많이 번 날 예. 700만 원 보겠습니다. 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1,500?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괜히 또 뻥치지 마시고. 아니요, 제가 오늘 계좌로 다 공개한다니까. 3천.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번 게 7,600만 원입니다. 얼마로? 한 종목으로. 얼마를 들여서요? 제가 원래 매매할 때 장이 좋을 때는 풀신용 키거든요. 네네. 네, 풀신용 킵니다. 현금 다 걸고 풀신용 키는데 네. 5억 2천 거래로 7,600만 14% 수익 났습니다. 하루에? 예. 거짓말 아닙니다. 아니, 자료는 다 준비했다니까. 뭐 물론 이제 걔 갑자기 상한가 가면 그럴 수는 있죠. 아니, 상한가 간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그리고 아닌데. 초우량주로. 우량주로? 예. 초우량주로. 야.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립니다. 자꾸 진실만을 얘기해드립니다. 진실만을. 알겠습니다. 아, 근데 방송 떨릴 줄 알았는데 괜찮다 이거요. 괜찮아? 예, 할 의외로 만한. 괜찮아? 예. 나도 모르는 나 안에 사기꾼 아니요, 엄청 사기 쳐본 적도 없고요. 사기 쳐본 적 없죠? 예, 경찰서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야, 그래요? 예. 단타 좀 많이 하세요? 아, 단타는 아니고요. 네. 할 때도 있고요. 매매 스타일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 예. 약간 기대되는데. 예. 그럼 어떻게 준비해 주신 내용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더 말씀드려야죠. 네네네. 아직 자기소개 안 끝났습니다. 질문을 드렸을 뿐이고요. 네네. 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당일 기준으로 수천만 원 이상 단위의 수익금 기록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수백만 원 이상 수익금 기록은 몇백 번 있고요. 네. 이 모든 기록은 팩트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 거짓과 조작이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예. 매매자료 PPT로 영상 공개하고요. HSD에 있는 매매 거래 내용 그 캡처해서 그냥 온 겁니다. 오늘 저희 투자 기법, 투자 방법 다 공개하고요. 네. 예, 실전 매매 방법 예시를 통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적도 없는 잡주, 이상한 테마주로 12배 수익을 거둔 게 아닙니다. PPT 영상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기록을 보시면 네. 모든 종목이 우량 종목이고 코스닥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힘든 매매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심지어 바쁜 직장인까지도 할 수 있는, 저도 직장인이군요. 저도 네. 매매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정답은 간단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만. 3분은 됐고요. 저는 3분에서 5분까지 들었는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 뭐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몇 프로일까요? 제발 통과가 한번 맞춰보세요. 51% 보겠습니다. 51%? 예. 51%? 예. 51%가 찬성? 예, 그래야지 통과가 되죠. 끝자리는 3이고요. 앞자리는 9입니다. 93% 찬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니 그 혹하게 좀 많이 저희를 후키를 하셔서 일단 근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뭐 무슨 저 사람들한테 돈 받고 전혀 없습니다. 강의한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리딩한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1인 매매라고 그러나 이렇게 투자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왜냐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조범성님과 함께 앞으로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절대로 안 하고요. 네. 매매는 자기 혼자밖에 못합니다. 같이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수익은 예. 어떤 종목을 같이 매매하는데 그게 수익이 날까요, 과연? 그렇겠죠. 예. 좋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조범성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매매 어떤 뭐 기법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주 단순한 기법이고요. 네. 계속 관찰하다 보면 시장이 보입니다. 어떻게? 저는 일단은 수급을 중요하고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을 위주로 매매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 예. 그거는 뭐 눌러보면 나오죠.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그 시세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들 매매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선물 매매하는 거 보고요. 일단 제일 좋은 장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매수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수급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미 아침에 이렇게 보다 보면 외국인 기관 많이 들어온 종목이 있잖아요. 네, 외국인 수급 상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럼.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네. 뭐 예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성공한 기록으로 기아차가 있는데 기아차. 예. 그날 아침부터 운수 장비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자금이 들어옵니다. 뭐 네. 아침에 뭐 양쪽으로 합계로 말씀드리겠어요. 외국인 기관 합계로 네네네. 100억 들어왔는데 네. 좀 시간 지나면 그 200억 늘고 계속 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아 자동차 음. 그 수급만 볼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알고요. 시간대별로 뭐 10시, 11시, 뭐 1시, 2시별로 네. 계속 늘어납니다. 네. 뭐 그날은 뭐 거의 뭐 99%, 아니 99%, 아니 90%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운수 장비 업종에 돈이 빨려 들어가면 네. 기아차, 현대차 중심으로 자금이 쭉 빨려 들어갑니다. 외국인 기관이니까 큰데 들어가겠죠. 예, 아무래도.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수익이 잘 나와요? 그렇는데 조건들이 몇 개 있겠죠. 네. 그 조건이 뭐 시세가 좋다던가. 시세가 좋다? 그러니까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날은요. 네. 평상시보다 수급이 많게는 10배 이상 들어옵니다. 그게 10배 이상 들어온지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업종별 운수 장비 업종에 네. 금액이 먼저 들어가고 그 금액을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가 제일 크니까요. 모비스는 뭐 요즘에 조금 힘이 안 좋으니까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보시면 네. 운수 장비 업종에 예를 들어서 2천억이 찍혔다. 그러면 대부분 한 1,500억 돈은 현대차, 기아차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날 되는 날이죠. 아, 그래요? 크게 들어가면 몇 천억 들어갑니다. 운수 장비 업종에. 운수장비 업종에 뭐 예를 들어 3천억 들어간다. 예, 예. 그럼 이제 현대기아로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아 자동차 그 순매수 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순 그게- 매수되는 부분. 아, 제가 명칭을 말씀드리면 아. 혹시나 해서 갖고 왔는데 네. 투자 주체별 종목 일별 추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회사마다 명칭은 좀 다를 텐데 그거 어디서 확인해요? 지금 HTS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예, HTS 예. 킴 나와요? 예 나옵니다. 아, 그런 걸 보고 한 적이 없어갖고 저. 제가 정프로님 매매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량주만을 매매하더라도 네. 아주 큰 수익을 하루 만에 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우량주로? 예. 지금 PPT 자료 갖고 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켰거든요. 자, 조금만 화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요, 제가 첫 번째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2011년 4월 13일부터 제가 첫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5일 동안 매매가 좋았고, 오른쪽 용암처럼 보이는 빨간색 아이 있잖아요. 걔 보시면 위로 볼록이면 이제, 저기 순간 변화율이 감소하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볼록? 예. 이라고 아, 이제 해야지. 그래프가 네. 정프로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는 경우가 있고 상승하는 방법은 네. 아래로 볼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하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줄어듭니다. 아, 예, 예. 아,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군요. 예, 예. 아. 그냥 간단한 그냥 네네. 다항함수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네네네네. 예, 예. 그 다음에 뭐 수익률 차트 보시면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익률 차트는 이제 두 번째 계좌입니다. 이것도 그냥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면 파란색 점 같은 거 있잖아요. 파란색 점? 예, 조그맣게 보이는 네, 거. 밑에, 2020. 밑에. 네. 2020 써 있는 그거 네. 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매매 실수해서 코로나 때 네. 좀 제가 많이 실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좀 아. 예, 계좌가 많이 망가진 상태인데 그 이후로도 우량주만 매매해서 보시면 이제는 위로 볼록 하다가 변곡점 지나서 아래로 볼록으로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그냥 코스피 차트 그대로 코스피 수익률을 비트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 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3,300 찍고 나서 네네네. 2,100포인트 초반까지 빠졌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옆으로 기면서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겠죠. 순간 변화율이 0인 상태로 가로축으로 유지했으니까 유지. 예, 시장을 비트한 거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렇죠, 해도. 그렇죠. 예, 시장 수익률보다는 제가 이기면서 항상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예. 그 원리라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 들어오는 거 그것만 보고 매매하셨는데 이렇게 네, 된다는 원칙을 안 지키시니까 매매하는데 문제가 생기시는 겁니다. 거예요? 아, 그것만 하면 돼요? 하는데 시장 분위기도 봐야죠. 분위기는 어떻게 봐요? 자, 투자하는 데서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네. 시장을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시장 분위기. 아니 종목이 물론 세면 시장이 나빠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럴 때랑 시장 엄청 좋으면서 종목까지 좋으면 어떤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시장 좋을 때 당연히 좋겠죠. 당연하죠. 네. 아까 그 차트 보시면 네. 아래로 볼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시장 좋고 종목도 좋을 때죠. 네. 그리고 지금같이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복잡한 시기입니다. 요즘에 그럼요. 네. 장단기금이 역전돼 있고 음. 뭐 개중에 어떤 분들은 뭐 홀수 해에는 승률이 80에서 90% 얘기하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는 100% 경기 침체나 위기가 왔습니다. 걔는 100%고요. 카드로 비교하자면 카드 세븐포카나 이런 거 할 줄 아시죠? 세븐포카? 아, 그 뭐 이렇게 저 스트레이트 플러시 뭐 예, 이런 예, 거? 맞습니다. 세븐포카로 비교하면 카드 장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7장으로 치는 게 아니라 8장, 9장으로 치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보세요. 7장으로 칠 때는 포카드가 힘들죠. 8장, 9장을 치면 포카드가 쉽습니다. 나올 게 많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홀스에 아무리 네. 매매 수익이 좋다고 하고 확률적으로 네. 얘는 100%입니다. 로열 스테이트 플러시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네. 유동성이 매우 늘어났고 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세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데 거기에다가 얼마 전 이제 며칠 전이죠. 신용위기까지 불거졌습니다. 지금 삼중거를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같은 때는 하면 안 되는 때예요? 당연하죠. 아, 지금 같은 때 쉬어요 예, 그냥?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장 좋을 때 풀신용 겁니다. 아, 좋을 때는 예, 풀신용까지 풀신용 가지만 거셔야죠.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같은데 아예 다 빼버리고 현금만 매매하고요. 10에서 20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내 자산의 10에서 20%.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씩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런 네네. 말씀 하시는데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올라갈 확률이 30%이니 90% 베팅하고 현찰 10%만 갖고 있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찰 10%가 물론 그걸 살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폭락해서 물타기 하면 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2008년도 예를 들면요. 네. 우량주 중에서 대한해운, 한진해운,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STX, 그다음에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들 고점 대비 빠졌는데 거기 물타기해서 본전까지 왔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종목들 그때 당시에 초우량주였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 될 거라고. 참고로 대한해운은 없어졌어요. 지금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게 영원히 우량주이실 것 같습니까? 아. 10년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매일같이 바뀝니다. 10년마다. 그럼 주로 그 우량주 선택은 뭘로 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영업이익 같은 거 보고 재무제표 보고요. 영업이익, 재무제표. 예, 예. 그리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당일 수급입니다. 당일 수급. 예, 예. 그러면 아침에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사서 네. 장 끝날 때 팔아야 아니면 뭐 그거는 제가 상황 하고 싶은 대로. 예, 예. 장 상황이 최근에 좀 좋았던 그래서 풀신용 쓰면서 한적어 절대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어요? 없죠. 장이 지금 이렇게 왜 안 좋으니까. 매매를 합니까? 지금은 안 좋으니까. 지금 왜 그리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네. 문제가 안 불거졌다 칩시다. 지금 장이 흘러내려가지고 박스권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박스권이라 보거든요. 몇 년? 예, 당연하죠. 그래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도 박스권장이었어요. 지금 저희 나라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네. 뭐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웬만한 기술들은 저희 거 따라하는데 반도체 빼놓고는 될 게 없는데 지금도 반도체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네. 뭐 뭔가 히어로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장 좋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군요, 지금은.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경기 침체 오는데 그게 되고 이번에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 20% 그냥 조금씩 이제 매매하시는 거고. 예. 나머지 90%는 뭐예요? 네, 저 지금 계좌도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갖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거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너무 저가에 싸서 지금 수익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뭐 그냥 모아가는 주식이니까 제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비중에서 한 5%, 10%? 그럼 나머지 현금 갖고 계세요? 예, 전체 현찰로 갖고 있고 CMA랑 은행에 나눠져 예치돼 있죠. 한 8, 90%는 예, 한 90%, 90%? 90% 정도. 예, 예. 그러다 이제 언제 사실 거예요? 장 좋을 때. 장은 항상 네. 폭락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폭락이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경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네네네.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왔으니 폭락하고 나서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PBR 기준으로 0.8배를 말씀하시면서 네. 금융위기 기점으로 0.8배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0.8배면 싸다. 그럼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때는 0.6배, 6몇 배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을까? 예, 상가하잖아요, 우리는. 설마 코로나가 그러니까 제가 제도권 안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네. 항상 컨센서스 안에 갇혀 살아요.
아 시장에서 얘기하는. 예,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겠죠. 예, 레포트를 그렇게 써야지만 남들한테 이 정도까지. 아니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네. 게 있을 근데 수 있죠. 항상 예.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기준으로 위기는 양극단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저 2008년도 때 네. 신입사원 연수원 때 연수 받다가 그때 동경대 석박사 따신 분인데 그분이 모기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서브 프라임 알트 A 그 다음에 프라임 등급 모기지가 있는데 네. 서브 프라임 등급의 모기지 채권 3%밖에 안 된다. 전체 비중 중에서 이거 다 박살나도 아무 문제 없다. 예. 근데 미국의 트리플 A 신용 등급 애들이 부채 있는 채권에다가 트리플 A 도장을 무한정 찍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문가들 그때 예측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네, 예측하신 분은 없어요. 리만사 베어스턴 터졌을 때도 뭐 별일 없어. 리만 터지고 나서 이거 심각하네. 항상 전문가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 올라가는 거 2,650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 좀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70% 깨지지만 복구도 안 됩니다. 2008년도 때 사라진 종목들이 얼마나 네네네. 많은데요. 아 그럼 이제 조만간 큰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일어나고 나서 평균 18개월 안에 문제가 터졌으니 작년 3월 달에 시작됐고 기간은 1년 지났고 그리고 느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역 수지는 1년 이상 적자고 거기다 환율은 1,300원대 위에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고 각국 정부에서 너무 움직임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은 돈 들어가. 뭐 이럴 때 굳이 그러니까 홀수에 좋은 거 아는데 네. 저희가 앞으로 평생 수십 번 살면 네. 홀수가 수십 번 올 텐데 굳이 이럴 때. 굳이 이럴 때 장단기 금리 역전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앞으로 저한테 수십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1년에 한두 번만 먹어도 제대로 먹어도 네. 평생을 버는데 음. 쉴 때는 그냥 푹 쉬어주고 꼭 지금 30% 먹어야겠습니까? 3년 후에 30% 먹고 장은 항상 열리고 10년 주기마다 폭등장은 항상 옵니다. 네네네. 근데 굳이 이 시점에 그러니까 고를 때. 그걸 막 달래가면서 이게 안 좋은데도 막 좋다고 해석을 하면서 살 필요 무슨 없다. 제가 뭐 순환로적 사고도 알겠고 극단으로 오면 평균으로 돌아오는 것도 알겠지만 굳이 이 시점에 싸다고 싼 시점은 언제든지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을성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장 안 좋을 때 하지 말고 장 좋을 때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수급 봐서 그날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냥 그거 사라. 그냥 장 좋으시면 네. 저기 레버리지 사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아 지수. 저는 외국 주식은 모르고요. 네. 예. 아는 것만 매매하죠. 뭐 비트코인 한 번도 매매해 본 적 없습니다. 미국 주식도 한 번도 매매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는 곳에서만 싸웁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다른 것 없이 그냥 정말 저 수급만 봐도 괜찮다. 수급 좋은 거 당일 매매하는 게 우량주 매매하고 수급 좋은 거 매매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수급이 좋으면 이유가 왜 좋겠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날 저 이제 장 2020년도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네. 운수장비 업종에 수급이 쭉 들어왔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저보다 500만 배 똑똑할 것 같은데 평상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평시 때 500만 배 똑똑할 것 같은데 정보력도 강하고 왜 들어오겠습니까? 아. 그 종목 따라 매매하죠. 그때는 바닥을 박박히는 종목들 매매하셔봤자 소외감만 느끼시고 시장 수익률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심플하고 쉽네요. 네, 간단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다니까요. 빨리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뭡니까? 예, 제가 아까 7,600만 원 매매했다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예, 하단 보시면 두 줄로 돼 있잖아요. 2억 5천, 2억 7천 매입금액, 3,700만 원, 3,900만 원, 14%. 제가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더 보시겠어요? 아 잠깐만요. 네, 보세요. 아 우량주지 않습니까? 기아차로 그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예.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대신 풀매수 뭐 풀신용으로. 장주하면 풀신용 들어가야죠. 어. 제가 기아차인데 무슨 제가 뭐 헬자 들어가고 이런 거면 못 지르죠. 정프로님 죄송합니다. 네네네. 못 지르죠. 기아차인데 얘가 시가총액 몇십조인데 제 돈 같은 게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꼴랑 5억 2천인데. 네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틀 매매고요. 2021년 1월 11일, 2021년 1월 8일 두 번 매매했고요. 첫 번째 기록은 1,800만 원, 1,300만 원. 근데 이제 이게 11일 기록밖에 안 나와요. 보시면 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다 우량주이지 않습니까?
와, 삼성전자 우선주랑 삼성전자를 같이 사셨네? 그때 이제 우선주가 네. 제가 사는 그 바벨 전략이랑 아주 흡사한 전략 아닙니까? 바벨 전략이요. 아니, 저는 약간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 참 용어들이 많아서 네. 전문 용어 말씀하시면 저도 옛날 때 연수원 때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바벨 전략도 아니고 그냥 네, 네. 그 본주랑 우선주 같이 사갖고.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죠. 어차피 동행하는데. 근데 같이 왜 샀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우선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네. 삼성 SDI보다 삼성 SDI 우선주가 더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LG화학하고 LG화학 우선주, 그러니까 그거를 잘 비교 분석해서 그날 당일 센 종목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센 종목 매매하시면 되죠. 센 종목으로 간다. 예. 뭐 이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죠? 안 어려워요. 제가 이거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우량주로 먹은 거.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5일 동안 매매했는데 5일 동안 다, 그러니까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6일, 7일 2천만 원, 7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매일 매매해서 다 먹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나서 파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냥 손절 치는 거죠. 다음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몇 프로? 나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기분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 수급 그날 당일 꺾이고 차트 얹으면 분차트 깨지면 다 팔아버립니다. 얼마가 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일 또 매매하면 되는데. 그럼 제가 정프로님한테 거꾸로 여쭤볼게요. 네네네네. 정프로님이 네.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주식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게 2만 원 됐어요. 근데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15,000원에 팔았는데 예. 2만 원이 됐어. 더 예. 올라갈 것 같아. 예. 못 살 것 같은데 전 20만 원 돼도 사요. 내일 올라갈 올라갈 것 같으면? 거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정말 고정관념이에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시장은 네. 이런 장일수록 무조건 우상향하고 제일 센 종목들만 매매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당연하죠. 빠지는 게 더 빠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2008년도 때 그 네. 우량한 대한해운, 두산 인프라코어 뭐 있냐? 삼성엔지너니, 삼성중공업 박살 나고 나서 본전 회복도 못하고 물타기 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 우량 종목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때 최고의 조선 기자재죠. 그 네네네. 2차 전지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2차 전지요? 저 여기서는 얘기 안 하려고요. 뭐야? 아니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제 판단하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데 굳이 여기서 싸워서 뭐들 먹어보려고 한 그런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편익이 실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지금 논리가 뭐냐면 네. 지금 많이 빠졌다. 야 지금 PBR 1배 안 되는데 싼 거 아니야? 아니 코로나 때 0.6배 갖고. 근데 이제 이런 장에도 봐봐요. 알죠. 뭐. 근데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이게 되고 나서 한 번도 안 터진 적이 없다고요. 100%짜리입니다. 패로 따지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스인데 아니 포카드 갖고 있는 게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예를 들면 1월 달 막 이게 올라갈 때 네. 야 무슨 AI다, 저 2차 전지다, 뭐 이쪽은 날라다녔잖아요. 네. 이것만 내가 또 저는 또 실체 없는 종목을 매매합니다. 2차 전진주는 실체가 있잖아요. 네. 전기차 실제로 굴러 댕기잖아요. 네. 물론 뭐 챗GPT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메타버스 언제적 얘기입니까? 물론 향후에 몇 년쯤 이제 물론 저는 장기 투자는 아니어서 그게 네.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꿈이 무럭무럭 자라서 왜 지금 못합냐? 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니까 진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향후 그게 좀 활성화되고 나서 이게 진짠가 보다. 그때 가서 매매하셔야죠. 첫 번째 예로 테슬라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사기꾼을 했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정상이 된 거고요. 네. 실제로 니콜라 그게 됐습니까? 사기꾼을 결국 사기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절대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장 안 좋을 때 안 하기가 사실은 말씀드리면 맞는 얘기인데 손가락 꼬매십시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인데요. 네.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순익선 차트 보였어요. 파란색 부분 생겼죠. 네. 저도 가슴 많이 아팠습니다. 실책 많이 해서 제 원리 원칙대로 매매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네. 절지부심하고요. 와신 상담해야죠. 꾹 참고 있다가 제가 먹을 수 있는 참아야 찬스 돼. 돼서 먹어야지. 아니 매매라는 게 전문가 의견 듣고 전문가들은 나이다 장 폭락하면 장기 투자 뒤에 숨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매매하셔야죠. 그래서 핵심은
안 좋을 때는 제발 떠나 네, 있고 쉬시면 됩니다. 쉬고. 저는 제 판단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650까지도 제 마음속엔 열려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차라리 먹을 바에 네. 안 하고 만다 이겁니다. 안 하고 대신 장이 좋아지면 그때 장단기 들어가서 금리 역전 현상도 끝나고 해소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때 네. 그때 가서 충분히 지금 은행 가서 이자 많이 주는데 우량 지금 다시 안전하게. 어저께 물론 이제 채권금리 폭락해가지고 영향을 주겠지만 네. 알게 모르게 예금금리가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네. 지금 같은 때 뭐 은행에 4%대가 있거든요. 음. 예금 해놓고 물론 이제 은행도 잘 선택해서 여러 군데 잘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장이 정말 왔을 때 그때는 예. 외국인 기관 수급 보면서 그것만 보고 우량주 따라 들어가도 예. 충분히 수익 빵빵하게 먹을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뭐 인버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랫 방향은 잘 안 보거든요. 시장은 항상 10번 중에 7, 8번 오릅니다.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시장은 평균 7번, 8번 오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가느냐 안 하느냐 반반인데 어떻게 주변에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그렇게 없을까요? 참 신기해. 이거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욕망, 욕심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통제를 못 하니까. 당연합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가르침인 것 같은데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이럴 때 사실 흔들림 없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 저도 참고 정말 많이 합니다. 뭐 박생 전문가님, 윤지호 지금 대표님, 네. 그다음에 강영현 이사님 좋아할 것 예? 같은데 강영현 이사. 그분은 그냥 그분 의견을 좋아하는 것보다 약간 저하고 같은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그분이랑 비슷한 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저 증권사 다닐 때도 저기 뭐 예전에 자문사 했을 때 저기 뭐지 서강대 까먹었다. 김영 교수님 네. 그분도 실제로 봤고요. 그때 어머니 같은 주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문사 할 때 이제 네네. 설명할 때 그러니까 다 존경하는 분이고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따로 안 하세요? 이렇게 좋은 채널이 있는데 3%가 그렇습니까?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네.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그것만 봐도 충분하다. 이제 리포트도 좀 보고요. 네. 뉴스 기사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그거를 종합해서 제 내피셜까지 가미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키워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 굉장히 다행인 거는 오늘 말씀하신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이 하나도 없어갖고 다음 화면도 보여드릴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음 거 신한지주, 롯데쇼핑, 하나금융주주 1,200만 원. 그 다음에 다음 거 삼성전기, 삼성 SDI 우, 삼성 SDI, 삼성전자 우 1,300만 원. 빨리 넘길게요 그냥. 그다음 PSK 한국전력. 저 한국전력 움직이지도 않는 걸로 1,000만 원 먹었어요. 다음 거요.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장 좋을 때 하는 건데요. 네. 그냥 뭐 장 그때 되면 막 폭등합니다. 막 네. 이거 바보심 아시겠지만 이거 한 20종목 넘게 산 것 같거든요 한꺼번에. 근데 이제 작은 종목 매매하실 때는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조금씩. 한 2천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제가 네네. 경험해 본 다 네. 수익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야?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 첨보 에코프로 BM 아이고야 이게 그때 5만 원짜리였네. 아이고 지금은 이거 보시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우량주만 매매해도 충분히 저 뭐 이상한 헬자 들어가고 아니 그리고 바이오주가 네네. 맨날 하면 1상 2상 3상 실패 2상 실패 아니 저희 나라에서 네. 대놓고 얘기해서 임상 통과해서 신약 개발한 거 그 뭐냐 SK 그 내전증 치료제 그거 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거면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실적이 나는 회사 뭐 SK 어쩌 아니면 제약주들 매매하면 되지. 굳이 아니 맨날 1상 2상 3상 실패 이걸 왜 굳이 매매합니까? 그러다가 회사 없어지고 상장 폐지됐다고 한번 살려주세요 맨날 얘기하고 환불해 주세요.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늘 뭐 직접 이제 계좌를 보여주셔갖고 사실 이제 계좌 보여주는 게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또 괜히 이건 사실 뭐 맘먹고 하면 뭐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총 수익입니다. 다 공개한 겁니다. 요게 지금 보여주신 게 아까 누적 수익률 다 보여드렸어요. 총 계좌 두 계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또 골라온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아까 7,600만 원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매매하셔도 충분히 우량주만 매매하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단 조건은 장이 어떠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지금같이 안 좋은 장에서는 하지도 말아라.
쉬시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쉬면 된다. 현금으로 자기 자산의 10%에서 20%만큼만. 아, 네, 현찰로만. 네네. 아니면 편히 쉬시거나. 망가져도 뭐 큰 데미지 없이. 예, 예. 네. 굳이 장을 좋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갖 해석이 난무하잖아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시장을 좋게 보려고. 아, 그러면 막말로 시장이 정말 좋으면 해석할 것도 없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까요? 금리 인하면 좀 더. 그거는 경기가 박살나로 간다는 얘긴데 네. 그때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범석 선생님이랑 네. 마지막에 호칭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과찬이십니다. 우리 조범석 선생님이랑 한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투자의 원칙 혹은 뭐 투자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제 전해주셨는데 아주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예, 충분히 맘먹으면 따라하자면 따라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인 것 같고요. 또 대체로 이제 그 대형 우량주라고 하는 네.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하셨으니까 그것도 역시 뭐 아주 리스키하진 않아 보이고요. 네. 그거는 시기와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가 좋으면 신용 쓰셔도 되고요. 네네네. 시기가 안 좋다고 신용 쓰시더라도 우량주 위주로 쓰셔야죠. 우량주 위주로 쓰시고요. 시기가 안 좋을 땐 그냥 쉬시면 됩니다. 아침 몇 시에 하세요? 제가 술을 너무 자주 먹어서요. 아침에 이제 8시에 일어나서 그냥 HTS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8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그냥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몇 시쯤 확인해서 몇 시쯤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은 이제 동시효과 개장하고 나서 9시부터 쭉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확인하면 보여요. 그날 어디 돈이 제일 많이 빨려 들어가는지 뻔히 다 압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매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그게 원칙에 맞고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상이 주식 잘할 관상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과찬입니다. 주식 잘할 관상은 그런. 네. 네. 하여튼 뭐 저희 3% 또 오늘 아침에 예.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신 거죠, 이제 뭐 전혀 이제 직장에는 직장 다니고요. 직장 네. 다니고 있고요. 이제 제가 좀 여유로운 직장 다녀서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있고요. 장 좋을 땐 좀 주식에 네, 조금 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요즘 저 가정 생활은 행복하시고요? 이제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저 뭐 2021년도에 어머니 설득해서 집도 매도했고요. 예. 잘 잡으셨다. 그때 타이밍을. 부동산도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예. 저희 오늘 벌써 10시가 한참 넘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의 호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범석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SM은 이 정도로 또 숨어있는 고수 한 분 또 찾아낸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따라하기가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